59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3개월 통장 잔고를 보고 오열했다. 이 문장을 처음 접하면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즘엔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직업의 형태도 바뀌어서 꼭 정년퇴직을 앞둔 50대 6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멀게 느껴지거나 막연히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59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은행지 점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퇴직 3개월 만에 잔고를 보며 울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이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1. 은행지 점장도 예외는 아니다. 보통 은행지 점장이라고 하면 다들 돈 걱정은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어느 정도 높은 연봉을 받고 사람들에게 재테크나 금융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분이 퇴직 후 3개월 만에 통장을 보며 울었다는 건 바로 내가 이렇게 금방 무너질 줄 몰랐는데 하는 좌절감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높은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았던 시절에는 월급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대출금이나 각종 비용이 나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퇴직금이나 퇴직 시점의 위로금 등도 예상보다 적거나 목돈을 다른 곳에 쓰다 보면 금방 사라집니다.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출이나 금융 상품을 잘 이해하고 운영한다고 해도 실제로 은퇴 후 월급 없이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왜 하필 내가 이런 상황이 됐지? 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 실제 은퇴 후 삶에서 어떤 고민과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 들어 소개해 볼게요. 2. 은퇴 후 현실 3가지 사례. 사례 A. 55세 조기 퇴직한 대기업 과장. 시간은 많아졌는데 돈이 문제.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까지 올랐던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55세였고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됐죠. 퇴직금도 나름 풍족했고 30년 가까이 일했던 덕에 어느 정도 연금도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퇴직 후 첫 달은 자유로운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늦지막이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평소 못 읽었던 책을 읽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시간도 가졌죠. 그런데 딱 2달 만에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월급이 끊긴 상태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 관리비, 각종 세금, 보험료, 생활비 등은 여전히 쭉 나가는데 고정 수입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진 겁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1, 2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다음 대책이 없었어요. 평소에 대기업 과장으로 월급이 나올 땐 적금과 투자만으로도 돈이 늘어났지만 목돈을 조금씩 허물어 생활비로 쓰다 보니 금방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결국 1년 정도 지나니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오랜 회사 생활로 경력은 있지만 재취업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고 새로 창업을 하자니 부담감이 컸죠. 이분은 결국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조금 더 일찍 퇴직 후를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곤 합니다. 사례 B. 60세 정년퇴직한 교사, 교육의 스페셜리스트지만 막상 재취업은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한 분의 이야기예요.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맞았고 오랜 기간 아이들과 생활해 왔으니 교육이라는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경험도 많고 열정도 넘쳤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선생님은 연금이 괜찮지 않냐고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교사 연금이 있다 해도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관리 비용이나 가족에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크고 생각보다 연금만으로 부족함을 느꼈죠. 이분은 재취업을 고려했지만 학교 밖에서 교육 관련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나름 안정된 이미지였던 교직 생활과 달리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오랜 경험과 인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해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시행착오가 심했고 큰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콘텐츠를 쌓으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은퇴 준비를 더 서둘렀더라면 시행착오를 덜 겪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사례씨 62세 자영업 사장, 내가 직접 주인이었는데도 대비가 없었다. 이번 사례는 은퇴를 한다기보다는 본인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 분의 이야기예요. 30대부터 가게를 열어 60대 초반까지 운영했지만 코로나, 시국 등 여러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었고 결국 가게를 접고 퇴직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영업은 월급이 아니라 수익이 들어오지만 가게가 잘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 매달 들어오고 안 될 땐 적자도 납니다. 문제는 60대쯤 돼서 가게를 정리하니 퇴직금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체 정리비용, 가게 인테리어, 철거비 등으로 모아둔 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갔고 채무까지 남은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죠. 퇴직금 개념이 없으니 주위에는 평생 자영업했으면 돈 좀 모아뒀을 거 아니냐? 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가게 유지를 위해 쓰고 돌리고 갑자기 닥친 불황에 대응하느라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분 역시 내가 이렇게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자주 한숨을 쉽니다. 은행 문턱도 대출 갚느라 까다롭고 사회보장이나 연금 등을 따져봐도 월 수입이 너무 적어 앞으로 삶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고정된 알바 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직업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만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경쟁자도 많다 보니 막막함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3.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핵심 포인트. 자, 이렇게 은퇴 후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겁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겠죠. 다음 3가지 포인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은퇴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무 계획을 수립하기. 난 60살에 은퇴할 거야가 아니라 만 58세쯤 되는 시점에 어떤 경제 상태인지 체크하고 60세에는 어떤 수입원이 필요한지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면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월급, 지출, 부채 상황, 그리고 은퇴 후 예상 지출 등을 가시화해서 월급이 끊겼을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 직전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세컨드, 잡세컨드, 잡의나 취미를 활용한 수익 구조를 고민하기.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은퇴 후에도 틈틈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면 스톡 사진 사이트에 등록해 수익을 얻는 방식,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작은 수익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마련하면 퇴직 후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인맥과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회사든 학교든 자영업 관련 협회든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은퇴 전부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정보를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어야만 시야가 넓어지고 가능성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4. 은퇴 후 삶에 대한 솔직한 마음가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은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나이에든 이제 더 이상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게 59세가 될 수도 있고 65세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45세나 50세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시점을 그냥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두려움을 직시하기 은퇴를 생각하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하며 외면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 재무 상황이 어떻고 은퇴 후엔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작은 도전이라도 당장 시작하기. 은퇴 후 나에게 맞을 만한 작은 알바나 작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보고 아주 작은 규모라도 시도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구나, 혹은 의외로 내가 할 만하네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50대, 60대가 돼서 공부나 자격증, 디지털 기술 익히는 걸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기회가 넘쳐납니다. 온라인 강의만 해도 무료나 저렴한 강좌가 많고, 주변에 컴퓨터 잘 아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가족과의 소통. 은퇴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5. 마무리하며 59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3개월 통장 잔고를 보고 오열했다. 라는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들이 50대, 60대까지 성실히 일해온 만큼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확 엄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은퇴 후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내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일, 놓쳤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재정적 준비와 심리적 준비가 필요해요. 은퇴를 미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조금씩이라도 행동에 옮기는 것이 퇴직 후 눈물을 훨씬 덜 흘리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나도 제대로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게 했다면 좋겠어요. 은퇴는 언젠간 꼭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고민해 봅시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눈물 대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